라이브 진주.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진주 아나운서 안유리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매년 어버이날이면 부모님 가슴에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언제부턴가 이런 어버이날 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카네이션 판매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요. 롯데 멤버스 리서치 플랫폼 라인이 전국 20대에서 60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는 용돈이었고요. 의류와 여행, 관광상품, 건강식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실용적인 선물을 선호하는 만큼 정성 가득한 손편지나 전화 한 통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마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는 건 가족의 사랑이겠지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변하더라도 이 가족을 향한 사랑과 감사한 마음은 변함없이 전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라이브 진주,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라이브 진주 검색하시면 KBS 진주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 전해드리는 뉴스콕, 부산일보 경남 서부지역 주재기자 김현우 기자와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선 경남에서 여성 트럼펫 연주자로 활동하고 계신 유희원님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경남 제주유니온 최강문 대표와 함께하는 모두의 문화살롱 기다리고 있고요. 경남 소식 전해드리는 경남 마실까지 진호정 리포터와 함께하시죠. 오늘 주요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리는 뉴스콕, 부산일보 경남 서부지역 주재기자 김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콕 전해주시죠. 네, 이 심각한 부침을 겪고 있는 진주시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이 푸드존 마이무가 설치됐었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게 철수할 것이란 소식입니다. 그 이전에 뉴스콕에서 이 진주 푸드존 마이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었는데 결국 이제 해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 먼저 마이무가 어떤 취지로 조성이 됐는지부터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진주 원도심 이 로데오 거리에 푸드존 마이무가 들어선 게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네. 당시 진주시가 2억 원을 들여서 이 7칸의 이동식 매장을 설치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쫀득이, 아이스크림 큐브 스테이크 등등 이렇게 세계 곳곳에 다양한 분식 먹거리가 이제 배치가 됐었습니다. 원래 진주 로데오 거리에는 이 분식 관련 포장마차 촌이 있었어요. 네. 저와 비슷한 세대라면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쓰레기와 미감 문제로 인해서 모두 철거가 됐습니다. 특색 있는 먹거리가 사라진 건데 이 아쉬움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원도심 침체 또 원인의 하나로 또 지적이 되면서 다시 현대식 이 시설물로 재구축을 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용해 본 적이 있고 그 쫀득이도 사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개점 초기에는 그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고 들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19 여파가 컸던 탓일까요? 정확합니다. 원도심에 없었던 먹거리였잖아요. 그래서 네. 개점 초기에는 꽤 이용객 발길을 이끌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제대로 맞은 거죠. 유동 인구가 사라지면서 이 점포들도 하나둘씩 문을 이제 닫거나 다른 곳으로 완전히 이전을 해버렸고요. 이걸 좀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2022년에 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이것도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2023년 초에 이제 모든 점포가 문을 닫아버린 거죠. 이후에 상인을 모집한다는 현수막도 본 적이 있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진주 상권 활성화 재단은 이제 2023년 아까 이제 말했던 2023년 들어서 제2기 마이무 상인 모집에 나섰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한번 문을 닫은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상인들이 큰 호응을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원도심 유동 인구가 또 워낙
줄었고 또 갈수록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일단 계약은 했는데 이 유동인구가 너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계약을 취소하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제대로 된 개업조차 못하고 이 2기가 문을 닫아버렸고 지난해 12월 이제 말부터 다시 또 3기 상인 모집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2달마다 상인 모집을 했는데 공모를 올렸는데 이 세 차례 진행이 된 거죠. 단 한 곳도 계약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이 상인들이 상권이 너무 침체해 있다고 판단해 계약을 이제 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죠. 예. 이에 진주시와 재단은 결국 마이무를 철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이무가 철수된 자리는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가요? 일단 푸드존 마이무가 철수된 위치에는 소규모 공영 공간이 들어설 마련될 예정인데요. 예. 현재 원도심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무대와 음향 장비 등을 설치해서 이 10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주시와 재단은 올해 경남도에 1시장 1특화 육성 사업에 선정됐거든요. 예. 그래서 도비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시 예산을 일부 얹어서 2억 원 정도를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재단 관계자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마이무가 있던 자리를 공용 공간이자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이제 공연은 물론 이 소규모 전시까지도 가능하도록 디자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앞서 마이무 점포가 철거가 아닌 철수라고 하셨는데요. 그 매장들이 이동식 형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다른 곳에서 재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실제 마이무 이 점포들이 조리는 물론 내부에서 조리는 물론 이제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이 돼 있습니다. 예. 재단은 일단 점포를 인근 공터, 그러니까 시장 쪽, 농기시장 쪽에 공터가 좀 있어요. 네. 거기에 보관을 하다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농기시장의 그 올밤 야시장 있잖아요. 네. 여기에 어떻게든 좀 활용하려고 하는 좀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올밤 야시장에서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이 새로운 소규모 공연장의 원도심 활성화에 그 효과적일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 소규모 공연장이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의견도 나오더라고요. 네. 또 이것도 예전 라떼 이야기지만 제 세대는 좀 아실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포장마차촌이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사라지고 다시 마이무 점포가 만들어지기까지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있는데 네. 그 사이에 해당 공간에 소규모 공연장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운영이 됐는데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또 거의 없었고 쓰레기 투기만 엄청 잇따랐어요. 거기다가 또 시설 노후화도 굉장히 골칫거리였죠. 이 제대로 된 활용이나 관리 방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예전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운영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꼭 전해주시죠. 네, 국내에 단 하나뿐인 실크 전문 박물관, 진주 실크 박물관이 최근에 준공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실크 박물관 공사가 착착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드디어 완공됐군요. 네. 어떤 시설로 구성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실크 박물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15억 원이 투입됐는데 문산읍 실크 전문 농공단지 내에 부지 면적이 한 4,477제곱미터 그리고 연면적은 2,932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구축됐는데요. 예.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기계실, 그리고 지상 1층은 사무실, 체험실, 그리고 교육 자료실, 2층은 상설, 그리고 기획 전시실, 3층은 수장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파노라마 영상관이나 카페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 내부 콘텐츠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까? 맞습니다.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는데 기본 구상은 끝난 상태입니다. 상설 전시실 내의 전시조는 이 역사와 지역 문화가 잘 반영되도록 역사, 직조, 그리고 산업, 과학, 실크 문양, 그리고 아트 딱 이렇게 6가지로 관을 다 구성을 해놨어요. 네. 현재 전시를 위해서 이 진주시가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이 실크 관련 유물이 한 2,000점 정도인데 여기에 분산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준공만 된 상태고 개관은 아직인 거죠? 맞습니다. 이제 외관이 구축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앞으로는 전시 공사에 들어가서 오는 9월쯤에 내부 콘텐츠가 이제 콘텐츠를 구축을 하고 이제 개관할 예정인데요. 빠르면 오는 9월쯤에는 관람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진주시는 이 실크 복합 테마, 복합 실크 테마, 복합 문화 공간
이 실크 박물관이 준공됨에 따라 어제 이제 현장 점검을 진행을 했어요. 네. 조규일 시장이 직접 이제 점검에 나섰는데 시설물 전반 그리고 내부 관람 동선 등을 체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경, 이제 장애인 시설 등이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진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크 박물관이 개관하면 지역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역시 관람객보다는 실크 산업 활성화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진주시는 이 100년 역사의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로서 뭐 실크 자체가 국내 생산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이 위상이 높고 가치를 인정받고는 있습니다. 네. 실제 뭐 1950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뭐 실크 산업 최고 호황기로 그렇죠. 세계적인 브랜드로 인정을 받았었어요. 진주 예. 실크 자체가. 근데 뭐 이게 90년대 이후부터 반전이 일어난 거죠. 뭐 섬유 산업이 전반적인 쇠퇴를 했고 또 실크 산업과 함께 뭐 국내 실크 산업뿐만 아니라 진주는 당연히 이제 같이 함께 동반 침체기에 빠져든 거죠. 아직까지도 사실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당시에는 뭐 6, 70개 되는 기업체가 지금은 2, 30개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결국은 이 관광이 단순히 유입되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실크 산업을 문화로 봐서 좀 활성화시킨다 이런 계획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뭐 실크 산업의 가치를 보존하고 진주 실크의 역사성,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실크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2019년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2021년 문체부 국립박물관 설립 사전 타당성 평가까지 이제 통과를 했고 건립이 이제 본격 추진됐습니다. 그해 7월부터 건축 설계 공모, 뭐 실시 설계 용역, 뭐 지방 재정 투자 심사, 뭐 이런 것까지 다 행정 절차를 완료했고 2023년 7월이었죠. 당시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서 한 1년 한 반 정도 만에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벌써 이제 준공을 하게 된 거죠. 네. 박물관이 개관을 하면 진주시는 침체된 실크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진주 실크 산업의 재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콕 부산일보 경남 서부 지역 주재 기자 김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이브 진주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라이브 진주를 검색하시고 방송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에서 라이브 진주를 검색해보세요. 네, 오늘 라이브 인터뷰에선 우리나라의 다양한 팀, 단체와 협연으로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도전하고 있는 트럼펫 연주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경남에서 연주자로서 그리고 교단에서도 학생들을 만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셔서 다른 음악가들과는 다르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유희원 트럼펫 연주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두 번째 만남이네요. 네,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연주자뿐만 아니라 교육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연주자로서는 지금 경남 재즈 유니온, 여성 브라스 앙상블 비라스, 또 자연을 닮은 인디밴드 페이퍼 리버, 재즈 국제공항, 경남 심포닉 밴드, 따가다가 아트 컴퍼니 등 다양한 팀에서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는데요. 네. 마음 같아서는 연주만 하면서 살면 참 좋겠지만 프리랜서 연주자로만 먹고 살기에는 쉽지 않다 보니 초중고 가리지 않고 오케스트라 트럼펫 강사로 여기저기 출강 나가서 귀여운 나팔수들을 매년 길러내고 있고요. 또 부업으로는 클래식 편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교육도 하시고 무대에도 서시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근데 여성 트럼펫터를 본 적이 거의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트럼펫이라는 악기 자체가 또 사실 접하기 어려운 악기이기도 하지만 많고 많은 악기들 중에서 어떤 계기로 이 트럼펫을 시작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금관악기 주자들은 대부분 학창 시절에 오케스트라나 관악부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일 유명한 색소폰을 하고 싶었는데 손이 좀 작은 편이라 밸브 3개로도 컨트롤이 가능한 트럼펫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트럼펫을 하라고 권유해 주신 음악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죠. 저의 인생을 바꿔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또 분이네요. 네. 그러면 트럼펫을 연주하시면서 좀 가장 매력적인 점을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트럼펫은 데시벨로도 음색으로도 어딜 가나 튀는 악기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군대의 기상나팔이나 기아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입장곡 같은 힘찬 곡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힘찬 음악에 참 잘 어울리는 악기이긴 한데 감미롭고 부드러운 음악을 여린 음색으로 연주했을 때 참 빛이 나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제일 어렵지만요. 또 그 어려운 걸 늘 해내고 계시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그 트럼펫도 빛나는 악기지만 우리 선생님께서 연주자로 이렇게 빛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스승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잊지 못하는 멘토를 꼽는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꼽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일단 저의 소중한 트럼펫 선생님들, 창원시향 이수진 선생님, 진주시향 김동현 선생님, 지금 부산에 계신 박경렬 선생님 등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트럼펫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드러머 강병곤 선생님이 저에겐 너무 감사한 분인데 사실 제가 재즈가 너무 좋았지만 어렸을 때는 늘 숨어서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요? 클래식만 잘 하기에도 벅찬데 재즈를 한다는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가 않았기도 했고 그런 망설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클래식과 재즈 둘 다 병행하는 삶에 도전할 수 있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꼭 정해진 길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걸 계속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셨고 본인 악기와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음악을 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분이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만큼 그래서 오늘이 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음악을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나 좋았던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어렸던 대학 시절에는 음악으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제가 가진 재능에 대한 의심은 당연했고요.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을까? 내 연주가, 내 트럼펫 소리가 가지는 의미는 대체 뭘까? 이런 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거의 전무하던 시절이라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좀 생존을 위한 음악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른이 된 지금도 저에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아요. 넓은 세상 속에 우주 먼지와 같지만 사실 그런 고민보다는 이제는 재미있는 걸 다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하나 천천히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욕심 가득한 상상과 기대를 더 요즘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겸손의 말씀을 해주시지만 워낙에 또 출중한 연주자이신 걸 익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모습에서 더 계속해서 좀 연주 실력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많은 고민과 시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느끼는 갈등이나 방황, 그런 것들조차도 음악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요즘은 좀 그럼 어떠세요? 예전에 그런 고민들에서 벗어나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요. 네. 내 안에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오래오래 이 설렘을 가지고 음악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살아갈 수 있겠다, 인 것 같아요. 그 설레임 덕분에 어제도 오늘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매 순간이 소중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렇고요. 오늘 아침에 하고 온 연주에서도 그랬고요. 악기적으로 봤을 때 재즈를 하면 톤이 거칠어지고 클래식과 좀 멀어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이거를 계속해도 될까 갈팡질팡했던 적도 있는데 요즘엔 그냥 지금의 제 소리를 평생 다듬어 가면서 재즈적인 기법과 언어들을 더 많이 익히고
클래식도 열심히 하고요. 어떤 장르로 규정짓지 않고 제가 행복해하는 음악들을 그냥 실컷 하고 싶어요. 네.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 대전 브루스님께서 잘 될 겁니다. 당연 최고 이렇게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화이팅! 정말 이대로 모두 행복한 화이팅! 음악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자, 이번엔 공연 얘기 한번 좀 해볼게요. 현재 경남에서 다양한 음악 활동하고 계신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 경남 지역 분들의 반응은 어떤 편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경남이 저에게 주는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서울, 대구, 부산, 전라도 어디를 가든 제가 전라도가 고향이긴 하지만 여건상 자주 가지 못하기도 하고 이제는 경남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지역보다 더 정감 있고 따뜻하게 반응해 주시는 것 같다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경남분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경남에서 공연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최강문 교수님과 함께하는 경남 재즈 유니온에서 했던 공연 중에 스윙 댄스랑 같이 했던 공연이 있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스윙곡들이 가득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되게 즐거웠는데 맞춰야 하는 것도 많다 보니 꽤나 난이도가 있는 연주였던 것 같아요. 공연이 시작되고 한 곡 한 곡 진행되면서 연주자부터 댄서 그리고 관객들까지 음악에 완전 몰입해 있다는 게 그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연주자는 무대에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에너지를 느끼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강문 대표님께서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그리고 이번 달에도 공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무대에서 어떤 음악 들려주실 예정인지 소개해 주세요. 5월 28일 수요일 6시에 의령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재즈 공연이 있어요. 재즈 국제공항이라는 팀인데 1900년대 초중반에 맛깔나는 재즈를 브라스 사운드로 들려드릴 기회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혹시 지나가는 길이시면 의령에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 18일 일요일 5시에 바로 진주 다원에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인디밴드 페이퍼 리버의 단독 공연이 있습니다. 사실 이미 매진은 됐다고 들었는데 그렇군요. 그만큼 진주의 많은 분들이 다원이라는 공간을 진짜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저희 음악도 아껴주시는 것 같아요. 다원 외에도 우산 스테이지 등 진주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좋은 공간들이 진짜 많은데 앞으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히나 이번 공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일까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입니다. 저희 모두의 문화살롱 시간에서 이 곡을 또 소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또 명곡이잖아요. 네. 굉장히 듣기만 해도 또 루이 암스트롱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곡이죠. 트럼펫으로 연주하면 또 어떤 분위기일지 궁금하네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는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제 눈이 와이퍼를 켜놓은 것 마냥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공연의 컨셉 곡이라서 요즘 진짜 많이 흥얼거리거든요. 아이씨. 저 순간 그 개그우먼 장도연 씨가 떠올랐는데 재밌게 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연주 실력뿐만 아니라 이 유머까지 겸비한 아주 완벽한 분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마다 용기를 내서 라디오에서. 좋네요. 자, 이 목소리가 아닌 이따가 우리 유희원 선생님의 연주로 한번 함께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트럼펫 연주자로서 앞으로 좀 도전해보고 싶은 새로운 장르라든지 프로젝트도 있을까요? 최근에 부산에서 존 다버자 콘서트를 너무 감명 깊게 보고 와서 전자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그 전자회로 기판에 트럼펫처럼 밸브 3개를 달아놓은 악기가 있어요. 10년 전에 미국에서 개발된 누 EVI라는 악기를 봤는데 트럼펫을 일렉 기타처럼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악기로 연주하면은 어떤 음악들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트럼펫을 일렉 기타처럼요. 이게 가능한가요? 네. 사실 보컬 이펙터나 멀티 이펙터 같은 걸 사용하면은 그런 사운드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트럼펫 악기 특성상 그 악기를 쓰게 되면 표현력이나 아니면 연주력의 한계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서 올 겨울에 한번 공부해 보려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도 곧 시작해보고 싶어서 그 악기로 이것저것 해보지 않을까요?
항상 도전 중이시네요. 아, 네. 언제나 도전 중입니다. 곧 이제 오픈하신다는 채널도 참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음악들 만들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좀 알려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과연 돈을 버는 것과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밤을 새도 끝이 안 날 만큼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프리랜서 연주자로서 돈도 벌어야 되고 연습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일단 아껴놓고 천천히 하나씩 겨울에 까먹는 홍시처럼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소개는 다 못했지만 매 순간 제 앞에 놓여질 모든 연주들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라이브 진주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릴 음악 있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5월 28일 의령 공연에서 들려드릴 What a Wonderful World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왔는데요. 네. 곧 퇴근 시간인데 다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름다운 나뭇잎, 요즘 또 나뭇잎 색깔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렇죠. 하늘이랑 햇빛 구경하시면서 힐링 타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희원 연주자의 음악과 함께 퇴근길의 피로가 우리 청취자분들 싹 다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도전들로 멋진 음악 세계 완성하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고요. 연주 잠시 후에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에서 트럼펫 연주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유희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많은 악기가 있지만 트럼펫은 특히나 힘있고 또 강렬한 소리로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에 움직이고 또 경남 곳곳에서 울려 퍼질 유희원님의 멋진 트럼펫 소리 앞으로도 많은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청해 들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유희원 트럼펫 연주자의 What a Wonderful World 함께 하시죠. 어라 쉬 경남 서부권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KBS 라이브 진주 맨날 들어주소 좋다.
재즈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문화살롱 시간입니다. 경남 제주유니온 최강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재즈로 온 하루네요. 멋지죠? 네, 우리 유희원 트럼펫터 연주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희 경남 제주 유니온의 네. 아주 가장 중요한 제발 어디 가지 말아라. 제가 없어서는 항상 안 돼. 없어서는 안 돼. 야. 가장 보배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작은 체구에서 네, 그렇죠. 멋진 연주를 힘있게 뿜어내실 수 있는지 대단합니다. 트럼펫만이 할 수 있는 그 장점을 너무 잘 살려요. 네. 계속해서 그러면 이 재즈 분위기를 한번 네, 이어가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어떤 얘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재밌는 또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을 신나고 재미있게 맞이하자는 의미에서 오랜만에 재즈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재즈의 역사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재즈 시작이 어떻게 되죠? 1940년대와 50년대 발전되고 확립된 오늘 소개할 게 바로 라틴 재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이 오프닝 곡만 들어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1970년에 수사반장 드라마 아시죠? 그 최불암 배우가 네, 열연했던 맞습니다. 건데, 예. 그 드라마의 라틴 퍼커션 테마곡 분위기의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다들 이게 라틴 재즈였어? 하고 의아했을 건데 바로 어떤 라틴 곡인지 재즈죠. 그럼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네. 뭐 도입부만 들어도 네. 그 수사반장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상황이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그 지금 라틴 재즈를 대표하는 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곡이란 말씀이시죠? 네, 딱 라틴 재즈의 형식을 잘 띠고 있는데요.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 이제 작년에 수사반장 1958년 드라마에서 리메이크가 아니죠. 58년도에 있던 얘기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도 새롭게 리메이크가 되어서 방영한 이제 오프닝 곡인데요. 네. 정말 멋진 라틴 재즈의 오프닝 곡인데 라틴 재즈가 뭔지 궁금하시면 바로 이 오프닝 곡 수사반장을 먼저 떠올리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네, 라틴 재즈라고 하면은 바로 좀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쵸. 수사반장을 같이 좀 떠올리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이 라틴 재즈 어떤 장르인지 한 곡만 들어도 알 것만 같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흥겹고 리듬이나 멜로디가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라틴 재즈는 흥겨운 퍼커션 리듬의 다양한 브라스 사운드가 어울려져서 아주 정열적인 재미와 감동을 또 선사합니다. 뭐 말 그대로 라틴 아메리카, 즉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남미의 정열적인 리듬과 미국의 재즈가 만나면서 탄생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물론 잔잔한 시적 멜로디의 감미로운 또 보사노바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의외로 이제 라틴 재즈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음악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짧게나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틴 재즈에도 다양한 스타일이나 뭐 음악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라틴 재즈 안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스타일의 음악을 또 알 수 있는데요. 라틴 재즈의 가장 첫 번째 초기 장르로 여겨지는 게 바로 이 아프로 큐반이라는 재즈와 또 하나는 이 삼바, 보사노바 와 같은 브라질 재즈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이제 라틴 재즈의 첫 번째 초기 스타일인 아프로 쿠반 재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삼바, 보사노바는 알죠. 좀 들어본 많이 것 들어봤죠. 같은데 네, 맞아요. 이 아프로 쿠반 재즈는 조금 생소하게 들립니다. 네, 바로 이제 쿠바입니다. 이 쿠바는 북미와 남미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과거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사람들이 또 살고 있었는데요. 이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 흑인들의 이제 리듬, 스페인 이민자들의 전통 음악이 결합되면서 아프로 쿠반 음악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 이제 쿠바에는
아주 노예 시장이 활발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춤하고도 상당히 이제 연관이 많이 되는데 그 우리가 뭐 차차, mambo, 룸바, 살사 등 이런 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춤을 이제 이 춤을 출 수 있는 이제 음악이 바로 아프로쿠반 음악에 속하고요. 그렇군요. 이들의 타고난 리듬감은 정말 대단한데 1886년 쿠바의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서 많은 연주자들이 할 줄 아는 건 연주밖에 없다 보니 이제 돈을 벌어야겠죠. 가까운 이제 뉴올리언스로 이제 이주하면서 이 과정에서 미국의 악기와 스타일이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자들이 뉴올리언스로 이주한 이후에 미국의 악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음악적인 환경도 네. 달라졌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절 뉴올리언스에서 이제 하바나까지 페리가 이제 운행하면서 쿠바의 연주자들은 정기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연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초기 미국 재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라틴 재즈라는 장르의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시기에 뉴올리언스에서 활동하던 뮤지션들 중에서 라틴 재즈의 영향을 받은 뮤지션이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미국의 재즈와 또 쿠바 리듬은 계속해서 결합되고 발전하면서 많은 뮤지션들이 이 재즈를 아프로쿠반 음악과 융합하기 시작했었는데요. 네. 1940년대 후반과 또 1950년대 초 아프로쿠반 재즈 장르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마리오 바우저입니다. 마리오 바우저. 네. 그는 이 1930년에 뉴욕으로 이주한 이 쿠바 출신의 재능 있는 트럼펫 또 연주자인데요. 네. 쿠바 음악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또 미국 재즈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쿠바 음악을 뉴욕 재즈 무대에 도입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곡들은 진정한 아프로쿠반 재즈 또는 라틴 재즈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마리오 바우저는 아프로쿠반 밴드를 결성하고 재즈의 즉흥 연주를 바탕으로 탱가를 작곡하여 큰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비밥의 아주 중요한 연주자가 있죠. 바로 디지 길레스피와 함께 전설적인 곡 멘테카를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네. 비밥의 거장 디지 길레스피와 함께 만든 전설적인 아프로쿠반 재즈곡 멘테카 들어볼까요? 네. 우선 리듬이 굉장히 강렬한 것 같아요. 흥겹고. 네. 네. 이 멘테카 어떤 곡이에요? 멘테카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실까요? 아 지금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있는 없는 것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저한테 저도 저도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사실. 네, 들어본 듯하고 안 들어본 듯도 하고 그러네요. 그 트럼펫 아까 출연했던 유현 씨 잘 부릅니다. 네. 다음에 한번 꼭 다시 한번 네, 청해 네. 들어봐야겠어요. 그래서 이 멘테카는 디지 길레스피와 차노 포조가 함께 만든 곡으로요. 이 아프로큐반 재즈의 대표 곡 중 하나입니다. 또 강렬한 리듬과 멜로디가 인상적이고 아프로큐반 리듬을 기반으로 한 초기 라틴 재즈는 이 뉴올리언스와 뉴욕, 미 서부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또 퍼지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다양한 민족과 배경을 가진 음악가들이 혁신적인 세련미와 감각으로 라틴 재즈를 아주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이후에 라틴 재즈는 어떻게 발전했나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라틴 재즈는 라틴 음악계의 모든 종류의 음악들을 통합 세계적으로 또 발전을 많이 이루어왔는데요. 오늘날 또 가장 유명한 라틴 재즈 아티스트는
아티스트로는 이 추초 발데스, 뭐 파키토 드리베라, 또 에디 팔미에리, 또 이름들이 다 어렵죠. 폰초 산체스, 네, 아르투로 산도발, 다 우리나라에 몇 번씩 한 번씩 왔던 다 사람들입니다. 내한 공연을 예, 하셨군요. 재즈 페스티벌, 국제 재즈 페스티벌 할 때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잘 확립된 예술가들이 다니엘로 페레스, 데이비드 산체스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스타들이 또 있고요. 보다 진보된 이런 비밥 스타일과 또 아프로쿠반 리듬이 섞인 라틴 재즈의 미래는 아주 흥겹고 또 밝다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꼭 올 여름에 뭐 잔잔한 것보다도 이렇게 흥겨운 라틴 재즈의 경쾌한 리듬의 재즈 리듬에 한번 들어보시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네. 참 무더위를 식혀줄 수 있는 경쾌하고 흥겨운 또 시원한 라틴 재즈. 여름과 잘 어울리는 음악이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의 문화살롱 경남 제주 유니온 최강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남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모아 소개해드리는 경남 마실 시간입니다. 진호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네, 경남 도립미술관이 창원에 있어 자주 가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지난 1일부터 경남 도립미술관이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전시는 진주에서 개최됐는데요. 오는 15일까지 진주 학생문화 나눔터 다음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에도 진행을 했었죠. 그 지역민들이 꽤 좋은 반응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작년부터는 각 지역에서 현재 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연례 순회 전시입니다. 올해는 진주를 비롯해서 산청군의 작은 미술관, 사천미술관, 창녕문화예술회관, 양산시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등 5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 진주에서 열리는 전시는 어떤 주제로 열리나요? 네, 이 전시 주제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아로롱입니다. 오, 아로롱. 네, 네. 신기하죠. 네. 이 진주 학생 문화 나눔터 다움이 추구하는 가치와 경남 도립미술관 소정품의 의미를 통해서 이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2025 지역 작가와 함께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첫 전시 진주 아로롱을 개최하게 된 계기와 전시 관람 포인트까지 경남 도립미술관 이미영 학예연구사가 설명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은 2007년부터 시작된 경남 도립미술관의 대표적인 중장기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창원에 위치하고 있는 경남 도립미술관은 경남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문화예술 기관이지만 이동 시간이 한두 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민이 자주 찾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자주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경남 도립미술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도 미술관의 근간이 되는 소장품을 기획전 형식으로 소개해드리면서 미술 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또 미술관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해보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경험을 통해서 경남 곳곳에 살고 계신 지역민들이 보다 미술과 가까워지고 또 작품이 선사하는 작은 위로가 일상생활의 소소한 활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그저 평범하고 익숙한 우리의 일상이 담긴 풍경 작품들을 보게 되실 텐데요. 익숙한 구도와 형태의 작품이지만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이야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품의 구도나 색감, 질감이 주는 감동도 크겠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에게 말을 걸어보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작품의 말을 어떻게 걸 수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바탕으로 육하 원칙을 활용하셔서 예를 들면 너는 누구니? 거기는 어디니? 등으로 쉽게
쉽게 말을 걸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오감을 활용하여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작품 속에서 무슨 향기가 나는지,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등을 상상해 보시면서 지금 나의 이야기, 그리고 친구와 이웃의 이야기, 동료나 가족의 이야기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는 그럼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을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그 관람 포인트도 작품에 대화를 거는 듯하는 거라고 하니까 처음엔 조금 낯설지 몰라도 시도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보통 이런 전시회에 방문하면 작품의 제목을 보지 않고 이 제목을 맞춰보는 방법으로 오. 전시를 관람하곤 하는데요. 네. 이 이미영 학예연구사가 설명한 방법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추천해 주신 방법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시회 주제 아로롱입니다. 어감도 참 예뻐요. 처음 듣는 말이긴 한데 어떤 뜻이죠? 네, 이 아로롱은 여러 가지 빛깔의 작은 점이나 줄이 고르고 조금 성기게 무늬를 이룬 모양을 뜻하는 순우리말인데요. 말하자면 서로 다르지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로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밀접하게 또는 느슨하게 연결돼서 살아가는 유기적인 삶을 뜻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전시회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이번 전시에는 총 19명 작가의 작품 20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태생으로 한국채색화의 거장인 박생광 화백, 그리고 진주에서 오랜 시간 화업을 이어오고 있는 최태문 하미회 화백, 그리고 천경자 양달석 화백의 일상적 풍경이 담긴 작품을 비롯해서요. 색채의 마술사라 불리는 마르크 샤갈의 판화 작품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진주에서의 전시는 오는 15일까지 휴관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남 지역 사람들의 오래된 일상이나 자연들을 지역 작가의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을 만나볼 수가 있는 찾아가는 도림미술관 진주편 아로롱 소식 들어봤는데요. 전시회 함께 하셔서 따뜻하고 충만한 5월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이죠? 네, 사천시가 지난 2022년에 수영공원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기 시작하면서 2023년엔 망산공원, 2024년 초전공원에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매년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맞춤형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이번에 진행하는 유아숲 교육 목재 체험 교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유아숲 체험원, 아이들의 창의력과 모험심을 기를 수 있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망산공원과 수영공원 등의 유아숲 체험원은 도심지와 접근성도 뛰어나고 또 공원의 자연 속에서 다양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학습의 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유아숲 지도사를 통한 자연과 교감하는 숲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진행하는 유아숲 목재 체험 교실 어떤 걸 배우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우선 사천시 관내 유아숲 체험원 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요. 오는 5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자연과 나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목재를 활용해서 키링이나 스탠드 모형, 문패 만들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직접 제작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천시 유아숲 교육 목재 체험 교실을 운영하게 된 계기와 참여 방법에 대해서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김진호 주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유아숲 교육은 사천시 유아숲 체험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며 사단법인 경남숲교육협회에서 사천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중 목재 체험 교실은 목재 동물 키트를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목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한 소재인 친환경 목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는 2025년 올해가 사천시 통합 30주년으로서 우리 시 관광 캐릭터를 목재 체험 교육으로 접목시키면 어떨까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링과 스탠드 모형, 문패 등
생활 속 소품을 직접 만들고 갖고 가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시 유아숲 체험원을 이용하는 유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기획해 보았습니다. 유아숲 교육은 경남숲교육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수업이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은 사천시 관내 소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교육에 대해서는 2월 24일에 접수를 받아 선정이 다 완료된 상태이고 하반기 교육은 7월에 모집 예정입니다. 소품을 직접 제작하면서 자연이나 나무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겠군요. 그 하반기 교육은 7월에 또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숲 체험,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네, 이 숲교육에서 진행되는 놀이 프로그램들은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습 능력도 발달시키고요. 또 숲교육 활동을 꾸준히 한 아이들을 관찰해 보니까 IQ나 EQ, SQ 등 즉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자아가 종합적으로 발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니까 사회성이 발달되고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숲에서 뛰어놀고 또 활동을 하다 보면 건강도 좋아질 것 같아요. 체력도 좋아지고요. 네, 그렇죠. 아이들은 놀면서 커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목재 체험뿐만 아니라 산림 치유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체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마음도 안정되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도 나오는 거고요. 네, 특히 번잡한 도심 속에 살아서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참 좋은 영향을 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큰 도시에서 이 유아숲 체험원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사천 시민분들에게도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기관에서 방문하는 것 이외에 가족끼리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경남 숲교육협회 누리집 방문하시면 온라인 신청란이 있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과정명 클릭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천시에서 조성한 유아숲 체험원 많이 방문하셔서 즐겁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호정 리포터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평균 합격률이 77.3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1,400여 명이 응시해 1,100여 명이 합격증을 받아 들었는데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선 79세 어르신이 최고령으로 합격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은 합격자분들의 노력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라이브 진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안유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년 창업의 시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와 함께하세요.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창업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사업화 자금, 창업 공간, 전문 교육, 해외 진출, 투자 유치까지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도전을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응원합니다.